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의 물건을 빌려가는 욕심 많은 한 시댁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댁 식구들 빌려가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돌려주지도 않고 가끔은 고가의 물건들을 망가뜨리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좋게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며느리는 시댁에게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시댁 식구들 제대로 뒷목 잡으시겠습니다. 이런 걸 바로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겠죠?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 시댁은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바라는 곳이었고, 처음엔 고마움을 표하지만 어느새 익숙하고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서운하다 감정을 표출하셨고, 10번 곱게 말을 하다가 한 번 정도 비위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며느리로 둔갑을 시키는 곳이 시댁 사람들이더군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도 제 식구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그들과 부딪히기 싫었습니다. 얼굴 붉히는 것도 싫었고 그들의 입에서 저의 험담이 나오는 것도 싫었기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차피 제대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저는 봐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경고를 했음에도 애써 어렵사리 성격을 감추고 있는 저를 계속해서 시댁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깟 거 정도는 참아줄 수 있다. 인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다.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니 점점 정도가 지나치는 듯 하더군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떼쓰듯 달라고만 졸라대는 그런 형국이었죠. 어린 조카들에게도 너무 졸라대면 그만하라고 혼을 내며 교육을 시켰던 저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호구 노릇을 하게 된 건지 참 시댁 식구들 좋은 쪽으로 길들이기 쉽지가 않네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어려운 며느리가 되고 따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주면 호구가 되어버리는 제가 아끼는 고가의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빌려가더니 나중에 한술 더 떠 제 물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았던 염치 없는 제 시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엔 결혼이라는 것은 제 인생 계획에 없었던 문항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이기도 했고 이제와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자신이 없었기에 저는 비혼을 선택했었죠. 제가 그런 생각을 먹은 데에는 제 언니의 영향이 크긴 했었습니다. 언니는 대학원의 석사 출신으로 공부를 저보다 잘했었고 앞날이 창창했었던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형부를 만났는데 설마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 앞에서 언니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간 열심히 쌓아오고 다져오던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홀라당 결혼이란 걸 하게 되더군요. 이후 연년생으로 조카들을 낳았는데 언니의 인생은 그 이후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입으로 이야긴 하고 있지만 이마엔 언제나 땀이 맺혀 있었고 가녀렸던 손가락들에게는 점차 굳은 살이 박혀져 갔습니다. 그 와중 시댁과의 불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왜 저런 인생을 선택했을까 싶었어요. 하루는 언니가 제게 푸념 섞인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란 거 할만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본다는 것은 지금껏 내가 이룬 것 중에 가장 신비롭고 굉장한 일이기는 해. 결혼을 먼저 한 선배로서 결혼이란 것을 꼭 추천하긴 하지만 단 한 가지. 시댁과는 절대로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점이야. 배울 만큼 배웠고 어쩌면 네 형부보다 내가 더 가방끈이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라는 것이 그렇더라. 잘나도 못나도 남편의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건가 봐. 그걸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 그래도 네 형부도 나한테 잘하고 우리 아이들도 예쁘게 잘 커가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편이지. 나중에 너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너 성질대로 굴면 안 된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지. 너 마음대로 성질난다고 다 부리고 살면 안 된다고. 언니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행복하다면 난 상관없어.
다만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 그간 이뤄놓은 거 다 버리고 아내, 엄마, 그리고 며느리로 살기를 선택했으니까. 결혼이란 걸 심각하게 고려해보진 않았지만 만일 하게 된다면 언니 말 참고하도록 할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라는 그 말 말이야. 저보다 훨씬 뛰어났던 언니였는데 저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언니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저라도 꼭 이루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언니의 인생은 그녀 인생 나름대로 행복했겠죠. 다들 원하는 이상향이라는 것은 다른 법이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아내었어요. 저 또한 남편에게 약속을 했었고요. 좋은 며느리, 좋은 시댁, 이런 건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릴 순 없을 것 같아.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성급하다 판단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당신한테 다짐을 받고 싶고 나 또한 약속을 하고 싶어. 어린 나이도 아니고 장밋빛 미래 같은 허무맹랑한 꿈을 꿀 그런 나이는 우리가 아니잖아. 다만 결혼을 하면 제발 적당한 선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뜻은 아니야. 나도 자기 부모님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조심하고 선을 지킬 테니까 그대 또한 내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서로 지켜야 할 선에 약간의 금이 가면 결국엔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 그렇다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다만 인간 대 인간으로 딱 상식선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나도 상식적인 며느리 올케가 되어보도록 할게. 남편에게 저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혼 5년 만에 제 언니의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부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 부부 사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잘나도 잘난 언니가 너무 문제였을까요? 언니 시댁에서는 무조건 언니를 짓누르는 데만 신경을 썼고 참다 참다 언니는 결국 별거를 선택했다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 하니 언니가 그러더군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혹시 네 형부 기죽일까봐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군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 기가 막히지. 만일 내가 시어머니라면 똑똑한 며느리 들였다고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와 후회하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겠다는데 한번 밟혀주면 계속 밟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근성이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여실히 나타나네. 돌아가기엔 너무 먼 곳까지 온 것 같아. 이혼 후 언니는 본인이 그렇게 물고 빨고 귀히 여기던 아이들의 양육권을 형부에게 빼앗기고는 결혼 전에 계획을 했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꼭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떳떳하게 다시 아이들을 찾을 계획이라고 하면서요. 물론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막 만났을 당시 언니는 이혼을 했고 그 길로 유학을 가버렸거든요. 언니의 상처는 제 상처가 되기도 했고 부모님에게도 온전히 그 상처가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저는 넓은 범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본인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발 제가 뽑아놓은 오류의 범주에 제 삶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들은 적당한 분들이셨어요.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며느리 시부모님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셨고 저 또한 제가 응당해야 할 것들은 대우해 드리면서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편에게는 나이차가 조금 있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가끔 문제를 일으키곤 했었습니다. 신우이 노릇을 하려 든다고 말할 정도로 처음엔 제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제 발목을 잡고 말았죠. 그래도 어리니까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넘어가 주려고 했었고 그까짓 거 정도는 인내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더군요. 남편의 여동생은 처음에는 적당한 수준을 지켜줬었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가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더군요. 저희 집을 방문한 남편의 여동생은 유독 저의 물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옷부터 가방, 액세서리, 그리고 신발까지. 시댁에서 막내로 게다가 늦둥이로 태어난 여동생이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냐오냐 하며 컸겠어요. 어린 아이들의 떼를 쓰듯 이 물건도 좋아 보인다, 저 물건도 좋아 보인다 하며 흥분해 하는데 그 모습이 순진해 보이기도 했고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의 물건이라 어쩌면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여동생 보고 마음껏 구경하고 빌려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리하라 말을 했죠. 그런데 그리 말한 것은 분명 제 실수였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더군요. 어렸을 적 언니와 서로 옷을 가지고 구두를 가지고 장난 어린 질투심을 가지고 다툼을 했었던 그 추억하고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날 이후 아무렇지 않게 제 물건에 손을 댔고 나중에는 제게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물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여동생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좋다고 하는 물건 좀 쓰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동생은 제 물건을 가져가긴 하는데 언젠가부터 빌려간 물건들을 좀처럼 가져다 놓질 않더군요. 사람이 치사하게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뭐하고 참 입장이 난처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쩍 남편에게 여동생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슬쩍 돌려서 여동생에게 언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빌리고 다 쓴 물건들은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남편은 분명히 좋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동생은 극도로 화가 난 목소리로 제게 소리까지 높여가며 전화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언니가 쓰라고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나 도둑 만들어요? 언니가 먼저 쓰라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쓴다고 했어요? 왜 오빠한테 일러 바쳐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냐고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모욕받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살다 살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 그 누구한테도 기분 나쁜 소리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나를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아요?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제가 착각했었나 보네요.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서 가면 쓰고 있었나 본데 어디 언니도 한번 당해보세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말 들은 이상 절대로 참지 않는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저를 날뛰는 건지.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동생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당연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지. 당신 체면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지지배가 적반하장이야. 빌려가는데 기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돌려줘야 한다는 법이 없다나? 그 말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당신의 좋은 뜻은 생각 못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철이 없는 항변을 하니까. 그래서 혼 좀 냈어. 왜 그렇게 무식하게 구는 거냐고. 그리고 새언니 물건을 마치 자기 물건처럼 그렇게 가져다 쓰는 모자란 애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고. 아, 정말 답 없는 지지배야. 그래서 그동안 자기한테 돌려주지 못한 물건들 당장 정리해서 보내라고 했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라고. 뭐가 문제가 된 건지 괜히 일만 커지게 만든 것 같아서 다음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 그깟 물건들 좀 천천히 돌려준다고 해서 탈날 것 같진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돌려보고 싶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언니가 결혼 선물이라고 보내준 브로치였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직접 언니가 디자인을 그려서 주문 제작한 것이라 제게는 좀 소중한 물건이긴 했거든요. 화장대 깊숙이 안쪽에 넣어 두었었는데 아마도 여동생이 제게 말을 하지 않고 가져간 듯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여동생 방에 들어가서 좋게 좋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혹시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좀 좋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정말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돌려받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화장대 깊숙이 들어있었던 브로치도 빌려가셨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게 값비싼 물건은 아닌데 저한텐 좀 의미가 있는 거라서요.
다른 건 천천히 돌려줘도 상관없으니까 그 브로치만이라도 지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았지만 어린 사람하고 싸워봤자 저만 손해이기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살짝 이불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대화를 할 땐 사람이 얼굴을 보고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이 꽥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으니까요. 방문이 열리더니 후다닥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고 무슨 일이냐고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뭐야,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했니? 아니, 네가 먼저 가져가라고 했으면서 집까지 쫓아와서까지 애를 잡아? 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처음엔 선심을 그렇게 쓰더니만 왜 아깝니? 돌려준다고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애를 도둑냥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 무슨 빚 받으러 왔니? 뭐해? 얼른 네 새언니 물건 챙겨줘. 보내버리게. 시어머니의 날선 반응에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여동생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이불을 끌어당겼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시댁이라는 곳이 그러한가 봅니다. 선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곳 말이죠. 만일 선심을 쓸 참이면 끝까지 호구 취급을 받아도 묵묵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시댁인가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남편이 인상을 쓰고 뭐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냥 물건만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유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그거 다 팔았어. 내가 도둑 취급받고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몽땅 다 팔아버렸고 안 팔린 건 다 버려버렸어. 아, 엄마 화장대 있는 프라일은 그대로 있겠네. 그거나 챙겨줘요. 진짜 치사하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동안 제게 가져간 물건들을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저 정도로 생각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옆에서 듣던 남편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바로 여동생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다 팔았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니네 언니 물건을 팔아. 그리고 그런 말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오빠가 나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이 상황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왜 때려?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고. 이거 완전 정신 나갔구만. 와, 이런 거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네 언니 보기 내가 다 쪽팔려서 죽겠다.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아버린 물건도 완전 복귀시켜라. 안 그럼 너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요. 이 사람 물건이 뭐 공동이에요? 좋은 마음에서 선심을 베풀었으면 좀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지. 망아지처럼 날뛰는 딸 제어는 못할 망정 왜 이 사람한테 뭘 하시는 건데요? 이거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암튼 오늘은 돌아가겠는데 저 지지배가 저지른 일 꼭 해결해야 할 거예요. 안 그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얼른 그것도 챙겨주세요. 프라일이요.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프라이를 챙겨 오셨는데 참 기가 차더군요. 그 고가 LED 마스크를 고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럼 술이라도 좀 맡기실 것이지. 남의 물건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망가뜨리고 방치를 했으니 돌려주지 못했던 거겠죠. 그걸 보자마자 시어머니도 여동생도 둘 다 한통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가진 프라이 기계를 바닥에 냅다 던지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물건이니까 귀하지 않으셨나 봐요. 어머니나 아가씨나 두 분 다요. 지금까지 제게 가져간 물건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집에 가서 알아본 뒤 가격을 매겨서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당차게 여동생이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저를 정말 잘못 보셨네요. 제가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일을 저질렀을까 봐서요. 지금 저를 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친족 상도례 몰라요? 어차피 우린 가족이라서 그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거 몰랐어요?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요? 뭘 믿고 저렇게 까부는 것일까요? 친족 상도례 뜻이나 제대로 알고 저리 떠들고 있는 건지 한심했습니다.
아가씨,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살짝 찾아보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보셨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찾아보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가씨가 제 친족은 맞죠. 그런데 인척 간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따져봐야 할 규정들이 더 있거든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고소를 해야지만 공소가 제기가 되는데요. 아가씨는 저랑 인척 관계예요. 만일 아가씨가 저와 같이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가씨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알려면 제대로 좀 알고 이야기를 하시죠. 암튼 저는 저 나름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남의 물건 겁없이 팔아먹을 때는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가씨도 그 똑똑한 머리로 알아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보시죠. 누가 머리통 깨지는지는 붙어보면 알겠죠. 안 그래요? 그날 저녁 저는 여동생에게 그동안 가져간 모든 물건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팔아먹어 버렸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입쓱 닦고 가질 요량이었나 봅니다. 이후 여동생은 저희 집 방문을 금지당했고 당분간은 여동생과는 접촉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한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바닥을 본 듯한 기분입니다. 저희 언니도 이러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남편은 지금도 제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일 죄인 모드로 제 눈치만 살핍니다. 가끔 시댁과 절연을 했다, 안 보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설마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역시 시댁 식구들은 시댁 식구들이더군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선심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 내놓으라고 더 의기양양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시댁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